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법인 대표님들 중에 가업 승계를 계획 중이시거나 이미 승계 작업을 진행 중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잘못 준비하면 수십억의 세금을 더 내셔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고자 특별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가업 상속 공제와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가 그것입니다. 가업 상속 공제는 들어보셨는데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시죠? 두 제도가 뭐가 다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가업 상속 공제는 대표님의 사망, 즉 상속 개시 이후에 진행이 되는 제도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요.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줄여서 가업 승계 증여 특례는 사전의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미리 자녀에게 회사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특례 제도를 활용해서 500억짜리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줄 때 무려 150억의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면 대표님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가업 승계 증여 특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업 상속 공제와는 어떤 중요한 차이가 있는지 대표님이 꼭 아셔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가업승계 증여 특례 제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가 18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주식을 증여하시는 대표님께서는 60세 이상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가족 포함 회사 지분의 4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하셔야 하고요. 가업 영위 기간의 절반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셨거나 최근 10년 중에 5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셨어야 합니다.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 신고 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가업에 종사를 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셔야 한다는 요건도 있습니다. 이 요건들을 모두 갖춰서 자녀에게 가업 승계 목적으로 회사 주식을 증여하고 특례 신청을 하게 되면 증여한 회사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할 때에 특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식 가액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서 300억 원에서 최대 600억 한도로 하여서 특례 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례 적용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 계산 구조를 보면요. 증여한 주식 가액에서 일단 10억 원을 공제하고요. 거기에 10%의 단일 세율을 곱해서 증여세 납부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다만 과세 표준이 12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세율을 적용해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가업 승계 증여 특례를 적용받았을 때 일반 증여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자녀가 증여받은 주식가액이 130억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특례를 적용받지 않았다면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약 58억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특례를 적용받게 되면 주식 증여에 따라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12억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조금 더 큰 규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증여받은 주식가액이 500억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한도는 최대치로 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특례를 적용받지 못했다면 증여세로만 237억 원을 내야 하는데, 특례 적용 시에는 증여세 납부액이 86억 정도이니 150억 이상의 세부담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도 있다는 거죠.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적용받고 나서 증여받은 자녀가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거나 5년 이내에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그리고 5년 이내에 자녀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한편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적용받은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다면 특례 적용을 받았던 주식도 무조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서 상속세를 재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상속 개시 당시에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그대로 이어서 가업상속 공제 또한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가업승계 증여 특례는 이후 가업상속 공제까지 염두에 두고서 그 적용 요건과 사후관리 가능성에 사전 검토해 보시고요. 진행 여부를 결정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가업상속 공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가업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과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가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가업승계 증여 특례와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서 300억에서 최대 600억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고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한도에 미달한다라면 세금 없이 가업승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면 이런 의문점이 드셔야 합니다. 가업상속 공제를 받으면 세금이 없다라고 하는데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미리 받아서 세금을 낼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겠죠. 세금을 내면서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받는 게 더 유리할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업상속 공제는 사후관리 요건만 잘 지켜낼 수 있다면 상속세를 절감하는 데는 매우 유용한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존재하는데요.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에 2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서 해당 주식가액의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상속 당시에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지만 주식을 양도하는 순간에 엄청난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주식의 취득가액이 자녀가 증여받은 시점의 가액이 되기 때문에 주식 양도 차익을 그만큼 줄일 수가 있고요. 그 결과 양도소득세 부담은 크지가 않습니다. 즉, 주식의 양도가 예견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은 가업상속 공제보다는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종합적인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욱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주식가액이 500억이고요.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이 1억 원이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주식 양도 시점의 가액도 극단적으로 500억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게 되면 상속 당시에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의 양도 시점에 약 137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적용받게 되는 케이스에서 증여 시점에 86억 원의 증여세가 부담이 되었고요. 주식 양도 당시에는 양도 차익이 없기에 별도의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약 50억 원 정도의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에서는 가업승계 증여특례가 가업상속 공제보다 50억의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의 장점이 또 있습니다. 특례를 적용받아서 주식을 미리 이전해 놓게 되면 그 이후에는 자녀로의 적극적인 배당을 통해서 회사의 잉여금을 사전에 이전해 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절세 효과를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 중에 하나가 바로 기간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님의 주식을 자녀들에게 빨리 이전해 놓을수록 부의 재분배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업승계에 관련한 상담을 진행할 때에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고려해서 가업승계 증여특례 활용 플랜을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단순 증여보다는 훨씬 덜하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플랜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례 적용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증여 당시에 회사의 주식 가치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보험 등의 금융상품과 퇴직금 제도 등을 활용하면 일시적으로 주식 가치를 낮추는 방식으로 설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효과적인 플랜 설계와 성공적인 승계 작업을 위해서는 예상 세부담과 절세 효과를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사전에 체크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녀 세대로의 가업승계를 지원할 목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에는 가업상속 공제와 가업승계 증여특례 제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사전에 증여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지원 제도이죠. 일반 증여세에 비해서 절감 효과가 매우 크지만 사후관리 요건을 잘 지켜줘야 한다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가업상속 공제는 적용받을 수만 있다라면 매우 효과적인 절세 플랜이지만
향후에 그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상속인이 아니고 피상속인의 주식 취득가액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막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에 가업승계증여 특례를 적용받았을 때에는 증여 당시 주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으로서는 다소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과 대표님의 자녀에게 무엇이 더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현재와 미래의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사전증여 특례를 활용해 볼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업승계증여 특례를 적용 시에 부담하게 될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사전 플랜도 계획해 볼 수가 있는데요. 보험 등의 금융상품과 퇴직금 제도 등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승계 작업에서 발생하는 세금 절감 효과도 극대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업승계증여특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대표님께서 청춘을 바쳐서 읽어놓으신 가업을 자녀 세대에게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이전하는 작업은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시라면 대부분 가지고 계신 고민이자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지금 우리 회사의 상황에도 적용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전문가와 반드시 시뮬레이션을 해보셔야 하고요. 작은 차이가 수십억의 결과를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이 아닙니다. 다음 편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를 어떻게 지켜야 실제로 절세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을지를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구독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